됐고요. 이제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예. 서경석 씨는 오늘 그럼 어떤 주식 예, 가지고 게임 오셨어요? 나왔대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동서라는 회사인데 거기 건설하는 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건설, 토목, 예? 환경, 제조 요 아주 종합적인 기업이에요. 75년에 설립이 된 아주 전통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업을 가져온 이유는 그것만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도 이제는 환경주로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폐배터리 회수, 파쇄, 리사이클 전체 밸류 체인에 대한 경쟁력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한 기업이다. 차트 한번 보세요.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아주 또 매력 있어요. 지금 아주 투자하기 딱 좋. 니네들은 위로 올라가 있는. 완전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죠. 예. 어마어마한 기업을 또 가지고 나오셨네요. 어마어마. 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 네, 역사가 일단 깊죠. 그 역사 속에서 이 폐배터리 산업이 갑자기 생뚱맞은 사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역사에 그 환경 사업이 같이 묻어져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폐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던 회사입니다. 폐자원이라고 해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자원들을 가공하거나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사업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데 왜 또 매력이 있냐? 아주 탄탄한 고객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매출 적자 걱정할 필요 없다. 이 기업이 지금 차트를 보면은 데드크로스에서 최근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게 눈에 지금 보이세요? 하늘 형광색이 241선이에요. 그 밑에 121선이고 데드크로스잖아요. 저 분홍색 선과 저 노란색 선, 저게 어디를 돌파하고 올라가요? 61선 돌파하고 121선 돌파하고 241선 돌파해서 딱 올라가죠. 올라갈 때 뭐가 동반돼요? 거리랑 동반되죠. 그러네. 그죠? 그런 다음에 잠깐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그죠? 이 기업은 삼합이 다 맞아요. 자,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재무, 세 번째 차트.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주식 투자 감각 쑥쑥 올라갑니다. 함께 주식 투자 감각 업 해보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정성호 씨 같은 분들이 주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주식 기초 용어집부터 홍준 소장의 노하우가 가득한 주식 교과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은 8년에서 한 10년 사이에는 교체 주기가 찾아와요. 중고 전기차라든가 레저 기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오, 게 정확하세요. 네네네.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굵직한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고요? 이야.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돈 이슈. 첫 번째 돈 이슈를 봅니다. 자,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의 가격도 치솟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는 5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중에서 구리를 제외한 다른 금속들은 매장량 자체가 적습니다. 특정 국가에 또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어서 희유 금속으로 분류가 되지요. 특히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채굴량을 늘리면 탄소 배출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글로벌 화두인 지금 이 폐배터리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좀 뭔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소재 확보의 안정성입니다. 두 번째로 제조 원가의 절감. 세 번째로 자원의 선순환. 그리고 네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건데, 2차 전지는 이게 지금 가장 원칙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들인데 폐배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환경 부질까지 같이 겹쳐 있어요. 그럼 주요 기업들은 뭘 해야 돼? 앞다퉈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그 폐배터리 소재의 특성상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해도 이게 환경 오염이 된답니다. 맞아요. 네. 횟수 제한 없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기도 하죠. 폐배터리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은 제가 1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빠르면은 8년이고 조금 더 쓰면 한 10몇 년까지 쓸 수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8년에서 한 10년 사이에는 교체 주기가 찾아와요. 그럼 이제 교체 주기를 한다고 해서 이 배터리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새거나 뭐. 그냥 이거 갑자기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 환경 오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폐배터리라고 해서 이 폐배터리 안에 추출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재제조를 하게 됩니다. 폐배터리의 잔존 성능이 80에서 90% 남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배터리 팩으로 재탄생을 시켜서 중고 전기차라든가 혹은 각종 친환경 레저 기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80% 미만으로 떨어진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네네. 재사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사용을 통해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활용을 하게 돼요. 뭐 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오, 게 받은 정확하세요. 네네네. 그 맞죠.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나오는 네. 에너지들을 저장하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재활용도 있어요. 재활용은 폐배터리의 구성 원자재 중에 하나인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추출한 원자재를 전기차용 배터리로 다시 제조하는 데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5년 후, 10년 후 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를 봅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일찌감치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나섰죠.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 중이고 중국도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기업 CATL은 폐배터리 시장 장악을 위해서 미국,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파트너를 찾고 있기도 한데요. 전기차 전환에 주력하는 우리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도 관련해서 아낌없이 투자 중입니다. 자, 우리 기업들의 행보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현대차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분야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개발 역량 확보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재부터 수급까지 배터리 설계라든가 관리 역량에 대한 강화를 시키고 있고 4세대 배터리 개발까지 배터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가치 사슬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환경보호라든가 지속 가능한 원소재 확보를 위해서 폐배터리를 회수한 다음에 원소재를 재활용하는 체제도 구축을 했는데요. 안전하게 배터리를 회수를 하고 추출한 원소재를 배터리 제조에 다시 활용하는 이런 지속 가능한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국내 그 배터리 3사는 어떤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뭐 배터리 3사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LG 솔루션이 있겠죠. 그쵸. 중국 코발트 생산 기업과 폐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7월에요. 그리고 한 에너빌리티와 배터리 재활용 산업 협력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DI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재활용 전문 기업 성희택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리사이클 연구랩 신설했고요. 폐배터리 사업도 진출한다라고 또 발표한 바가 있죠. SK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밸류체인을 완성한 바가 있어요. 경쟁력을 좀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와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본인 나오니까 기분 좋아하시네요. 아니 왜 동서는 안 나와요? 동서 어디 갔어? 조용히 일하는 기업이에요. 티 안 나게. 자, 안정적인 물류 확보부터 공정의 자동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미래 금광으로 불리는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필연적이고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폐배터리 관련 유망주 머니주의 강력한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뭔가요? 네, 굵직한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친환경 하면 떠오르는 회사 대기업.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자체로도 자본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돈이 많아요. 아 그럼 안정적인 회사네요. 그렇죠. 역대 최고 실적을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또한 아주 화끈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특히 친환경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해서 이 옥자이 솔라파워랑 그리고 하나그룹과 함께 ESS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 ESS가 뭐라 그랬죠?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렇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ESS는요, 우리가 가정용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곽현아 씨가 잘 찝어주셨어요.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ESS가 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저장 장치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굵직한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 정말 강력한 힌트죠. 홍준 소장의 폐배터리 관련 유망주 머니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톡 친구 추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 돋보기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주식이 머니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머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팝업 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주식이 머니 친구 추가 완료! 주식이 머니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미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머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